그 배당 사고 재발 방지 및 신뢰 회복을 위한 주식매매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금융위원회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 증선위 상임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그 배당 사고 재발 방지 및 신뢰 회복을 위한 주식 매매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꺼운 자료 배포된 거 그거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제가 필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18년 4월 6일 날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 배당을 주식 배당으로 차고 입고하는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주당 1,000원이 주당 1,000주로 해서 차고 입고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입고받은 직원 중 22명이 약 1,200만 주를 매도 주문했고 이 중에서 500여만 주가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금융위는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관련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첫째로 그 대규모 매도에 따른 결제 불이행에 대비해서 정상 결제가 처리되도록 조치를 한 바 있으며 감독원과 함께 현장 검사를 감독원을 통해서 현장 검사가 진행되었고 또 불공정 거래와 관련한 조사도 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식 매매 제도 개선반을 구성하여 운영해서 오늘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페이지 삼성증권 배당 사고 관련 금감원 검사 결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고 발생 이후 제기된 문제점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권사의 우리사주 조합에 대한 주식관리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즉 현금 배당을 지급하는 시스템에서 주식 입고가 가능했다라는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둘째, 차고 주식이 입고되었고 이것이 실제 주문되고 매매되었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체 발행 주식보다 많은 주식이 입고가 되었는데 어떻게 증권사 자체 시스템에서 이를 검증하지 못하고 거래가 되었느냐라는 문제가 지적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차고 주식 관련하여 신속한 사후 대응 체계도 미흡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즉 직원들에게 차고로 주식이 입고된 사실과 매도 자제 요청을 공진했습니다만 실제 매도 주문을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매도 주문이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증권사 내부 및 시장에서 이것이 적출되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넷째, 실제 발생되지 않은 주식에 주문 체결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그 차고 입고된 주식을 매도할 수 있었던 만큼 이를 계기로 공매도 자체에 대한 어떤 금지라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식 매매 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식 매매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식 매매를 위한 단계는 크게 입고, 잔고 관리, 매매 주문 체결, 결제로 구성이 됩니다. 입고는 증자라든가 배당 등을 통해 주식이 발행되면 예탁 결제원은 발행 내역에 따라 예탁자 계좌부에 기재를 합니다. 잔고 관리는 증권사 등 예탁자가 예탁원으로부터 받은 잔고 내역을 개별 투자자들의 투자자 계좌부에 배분하고 기재를 합니다. 이를 토대로 거래소는 투자자의 매매 주문 호가를 접수하고 호가 적합성을 점검하며 매매를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예탁 결제원은 거래소의 매매 체결 내역에 따라 증권사 간의 어떤 주식 및 대금을 인수도 하고 증감 내용을 예탁자 계좌부에 반영하는 이런 체계가 바로 현행 주식의 매매 체계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식 발행 등 업무 흐름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식 매매 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첫째, 매매 주문 이전 단계, 즉 입고 잔고 관리 단계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 증권사 주식 입출입 시스템의 관리 강화입니다. 현행 매매 시스템상 투자자는 기재된 보유 주식에 기초하여 매매 주문을 내는 구조입니다. 투자자가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우선 예탁 결제원의 예탁자 계좌부에 반영이 되고 당해 잔고를
증권사 투자자 계좌인 투자자 계좌부와 대사 검증을 통해서 관리를 합니다. 다만 실물 입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뭐 예탁, 반환, 매수 청구 등에 의해서 생겨나는 실물 입고 등의 경우에는 증권사 내 투자자 계좌부에 먼저 반영되고 그다음 예탁 결제원의 대사 검증하여 관리가 됩니다. 즉 그 매매하고 실물 입고화되는 경우하고 약간 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식 입출고 관리가 허술할 경우에는 보유하지도 않은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처리되어 매도 주문이 체결되는 사고 발생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착오 입고 가능성이 있는 실물 입출고에 대해서는 예탁결제원을 통해서 상호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 증권사에 실물 입고되는 경우에 예탁결제원 확인이 완료되기 전까지 증권사 매도를 제한하고 또 권리 행사 등으로 주식이 발행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계좌 대체 등에 대해서는 증권사 내부 검증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체 그 주식 입출고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확인 및 승인 절차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 또는 수량 이상의 주식이 입출고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부서에 사전 확인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규모 입출고에 따른 오류 최소화를 위한 입출고 한도도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총수 대비 5%라든가 종가 기준 60원 이상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증권사 주식 입출고 시스템에 대한 주기적 점검도 의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과제 2 매매 주문 전 보유 주식 잔고 검증 체계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보유 주식 수를 변동시키는 주식 입출고가 마무리되면 해당 사항이 투자자 계좌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매매 가능 수량이 확정이 되는 것이죠. 즉 증권사의 그 개별 투자자별 주식 잔고는 증권사 자체적으로 투자자 계좌부를 통해서 사후 관리가 됩니다. 개선 방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사 자체적으로 투자자별 잔고를 사전 검증하여 착오 입고 및 투자자별 매매 가능 수량 초과 주문 등 오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장 개시 전에 증권사는 기존 보유 주식과 배당, 유상증자 등 신규 발행을 감안하여 투자자별 매매 가능 수량을 산정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탁결제원에서는 증권사의 주식 입고 수량 등을 사전에 통보하고 증권사는 이를 투자자 계좌부상 주식 총량과 투자자별 주식 수량의 일치 여부 등을 자동으로 검증하는 그런 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장중에는 증권사가 주식 매매 유형 및 수량 등을 확인하고 사고 우려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주문을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매 주문 단계의 대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주식 잔고 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과제 2, 즉 매매 주문 전 보유 주식 잔고 검증 체계는 증권사 내부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오늘 매매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증권사 내부적인 시스템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실시간 주식 잔고 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은 인프라, 즉 거래소, 예탁원 등의 정보를 활용해서 어떤 그 잔고 수량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외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그 주식 잔고는 장 종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매 시점에서 매매 가능 수량이나 또는 착오 주식의 확인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매매 주문 단계에서 매매 가능 수량에 초과되는 주문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말씀드린 어떤 착오 입고라든가 또는 착오 주문에 따른 어떤 그런 사고 발생이 사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외국인 개별적으로 잔고를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이런 어떤 실시간으로 주식 잔고와 매매 수량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전체 투자자에서 대해서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 장 개시 전에
금융회사와 유관기관을 통해 투자자별 주식 매매 가능 수량을 산정을 하고요. 장중 주식 매매 등 주식 변동 내용 등을 파악하여 매매 가능 수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매매 주문이 투자자별 매매 가능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상 거래로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즉 이것이 실시간 주식 잔고 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전체적인 잔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탁원에서 관리가 됩니다. 하루하루의 매매 수량 플로우는 거래소에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또는 기관 투자자들의 보유 물량이 각각 얼마인가는 수탁자들이 다 압니다. 이 세 가지 시스템을 결합을 해서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실시간으로 전체적인 투자자들의 어떤 거래 동향과 매매 가능 수량을 파악함으로써 절대 실수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페이지 설명은 지금 말씀드린 걸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도요. 14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권사 내부 착오 주문 방지 체계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및 직원의 착오 주문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문에 대해서는 증권사 자체적으로 매매 체계를 관리합니다. 매매 주문 금액이나 수량 등이 과도할 경우에 경고를 안내하거나 매매 체계를 보류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만 확인 결과 경고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매매가 체결되는 그런 경우가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증권사 시스템에서 금토에서 마련한 말씀드린 주식 매매 경고 보류 기준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이런 것 갖다 점검하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착오 주문 방지 기준도 투자자별 유형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는 개인이나 기관에 관계없이 개인 같은 경우에는 경고를 10억 원, 기관 같은 경우는 20억 원 이렇게 좀 낮추어서 실질적으로 이 어떤 경고나 보류 시스템이 운영되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1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매 주문 이후 단계입니다. 비상 버튼 시스템 등 매매 차단 절차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고 등으로 거래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통상 투자자의 동의를 거쳐서 사고 계좌로 등록하고 거래를 정지를 합니다. 이번에 실제 삼성증권 사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만 사고 인지 후 매매 정지까지 약 40분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임직원에 대한 어떤 주식 매매에 대해서도 좀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우선 첫째, 증권사 전 임직원의 주문을 차단한 비상 버튼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증권 사고 발생 시 임직원 매매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준법 감시 부서에서 전체 임직원 계좌에 대한 주식 매매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위탁 계좌에 대해서도 적시에 신속하게 매매 차단이 가능하도록 업무 처리 매뉴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이라든가 투자자 동의 절차를 미리 마련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1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호가 수량 제한 기준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착오 등에 의한 비정상적 대규모 호가로 시장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에 호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장 주식의 5%를 초과할 경우 호가 거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자체가 통제 장치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현실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래소 관련 기준을 조정하고 이에 맞추어서 주식 매매 보류 기준도 설정을 해서 통제 장치가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타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투자업과 윤리의식 제고입니다. 사실 이번과 관련한 경우에 증권사 임직원에 의해서 직원에 의해서 일부 직원들의 매도가 집중되면서 시장의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분할 주문한 매도도 분할 주문을 통해서 매도를 한 사례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금융회사의 직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협회 중심으로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 준칙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증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업윤리, 투자자 보호, 사고 사례 등 윤리 및 준법 교육을 강화하고 내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는 전체적인 설명 생략하고요. 19페이지 이번 사건에 단초가 된 우리사주 조합 배당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하였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발행회사가 주주에게 현금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 주주와 우리사주 조합에 대해서 지급 절차가 다릅니다. 현금 배당을 하는 경우엔 예탁결제원과 증권사를 거쳐서 실질 주주 등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그러나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하는 경우에는 조합에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증권회사가 발행사인 경우에는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증권사를 거쳐서 이루어지지만 직접 증권사에서 직접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현금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특히 일부 증권사의 경우는 주식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런 어떤 현금 배당도 함께 처리를 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현금 배당 과정에서 주식 입고가 가능한 그런 어떤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증권사가 발행회사인 경우 우리사주 조합에 대한 현금 배당 과정에서 주식 입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투자자 주식관리부서는 현금 배당 업무에서 배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사주 조합에 대한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 시스템도 분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금 배당 시는 은행 전산망을 통해서 입금 처리가 되도록 해서 주식 입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식 배당, 우리사주 조합의 주식 배당 프로세스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주식 배당은 일반 주주와 우리사주 모두 그 예탁결제원이나 증권사 등 예탁기관을 거쳐서 배당 주식이 지급됩니다. 다만 우리사주 조합의 경우는 조합장이 조합의 명부를 관리합니다. 다만 이 조합에 대한 이 주식 배당이 전산으로 처리되지 않고 조합원에 대한 이체 등이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전산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의 우리사주 조합 배당 시 어떤 준법 감시 부서의 확인 절차도 의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공매도 제도 보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매도는 사실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투자 기법입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인 거래 방식입니다. 공정한 가격 형성과 시장 변동성 완화에 기여한다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서 적절한 규제가 적용되고 엄격한 운영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매도의 순기능을 고려해서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부작용 같은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외와 비교할 때도 엄격하게 규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매도 호가 제한, 즉 업틱룰이죠. 업틱룰을 적용하고 있고요. 투자자별 공매도 잔고 보고 공시제도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17년에 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개선해서 강화된 규제를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와 어떤 그 공매도의 활용도를 비교해 보면 실제 주식 거래 규모 대비 공매도 거래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공매도 규제 등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사항입니다. 첫째,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공매도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거나 차입했는지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다는 평가 있고요. 일부 투자자의 경우 매도 주문 체결 이후에 결제 주식을 확보하는 사례가 검사를 통해서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더불어 그 삼성증권 사고에서 실질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 매도된 만큼 이를 계기로 공매도 자체도 금지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거래 기법입니다. 가격 발견 기능, 시장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제도가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삼성증권 사고는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것으로 법적으로 볼 때 직접적인 공매도 이슈와는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은 여러 차례 강조된 바 있습니다. 다만 시장 우려 등을 감안해서 주식 매매 제도 과정에서 공매도 제도도 점검하고 관리 감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매도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최소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여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인의 공매도 거래 접근성을 좀 높여 나가겠습니다. 투자자별로 공매도 거래를 직접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용도 면에서 상대적으로 기관에 비해서 떨어진 개인은 공매도 거래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개인의 공매도를 위한 주식 대여가 증권금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여 가능 종목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대여 가능 종목하고 주식 수가 감소하면서 비용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일부 증권사는 그 서비스 자체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증권금융을 통해서 개인의 대여 가능 주식 종목과 수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증권금융의 대여 가능 주식 선정 배분 기준 등을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대여 물량에 개인 물량 외 증권사 등으로부터 기관으로부터 확보한 물량도 포함해 나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증권금융의 유통금융 융자를 이용하는 증권사 중심으로 수수료 조정 등을 통해 대주 서비스도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25페이지입니다. 매매 유형별 증권사의 확인 기능 강화입니다. 현재 증권사는 매도 주문과 관련해서 공매도냐, 일반 매도냐, 기타 매도냐 구분해서 어떤 차입 여부 등도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등의 문제점이 제기가 됩니다. 앞으로 그 증권사의 자기 위탁 매매 주문 집행 시에 확인 의무를 대폭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공매도 일반 기타로 구분해서 공매도는 주식 차입, 일반은 주식 보유, 기타는 타기간 보관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시 정기적으로 대규모 매도 등 이상 거래 유형에 대해서는 위탁자 및 신탁 보관 기관에서 확인을 의무하도록 하고요. 필요시에 준법 확약서를 통해서 사전 확인 절차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보관 기관인가 신탁 기관으로부터 주식 보유 잔고 등을 통보받아 법규 준수 여부도 상시적으로 점검해 나가고자 합니다. 26페이지 차입 공매도 관련한 해외 사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말씀드린 주식 잔고 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고 이걸 갖다가 연계를 해서 공매도 확인 절차 기능에 공매도 확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장 종료 후 주식 잔고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매매 주문 시점에서는 매매 가능 수량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증권사라든가 이런 통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주식 잔고 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계해서 앞으로 공매도 관련한 확인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무차익 공매도 등 공매도 규제 준수라든가 위반 적출이 용이해집니다. 시장 감시와 연계하는 건 다음 페이지에 내용이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거래소 시장 감시 시스템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거래소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정 등 불공정 거래를 중심으로 시장 감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공매도 연계 거래를 적발합니다. 그래서 공매도 규제 위반의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통보한 경우에 행위 규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요. 거래소에서는 좀 자료 접근권의 한계, 증권사의 소극적 통보 등의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평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매도 규제 적출 강화를 위한 효율적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어떤 잔고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해서 적극 활용을 하고요. 공매도 규제 위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거래소 감리 절차 등으로 연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매도와 연계한 주가 하락형 시세 조정 감시 강화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9페이지입니다. 공매도 관련한 조사할 강화입니다. 현황 문제점을 생략하겠습니다. 전담 조사반을 두고 거래소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매도 및 주문 수탁의 적정성도 중점적으로 조사해 나가고자 합니다. 함께 공매도 포지션 보유자의 가격 하락 유도 등 호가 규제 회피 행위를 명시적으로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유형에 포함하고 관련 조사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3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 근거가 없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무차별 공매도를 통해서 얻는 이익에 대해서 이익을 환수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공매도 규제 위반에 따른 금전적 제재를 현실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즉 공매도 규제와 관련해서는 고의가 없더라도 중과실로 보고 과태료 부과 양정 기준을 좀 상향하는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요.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검토, 그리고 위반 수준에 따른 매도증권 사전 납부 기간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대책은 최대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부 통제 기준 강화 등 추진 과제는 8월까지 세부 구축 방안을 마련해서 3분기부터 시행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주 조합 관련한 사항은 조속히 시스템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말씀드린 매매 전 보유 주식 잔고 검증 체계, 그다음 잔고 관리 및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3분기까지 세부 구축 방안을 확정하고 금년 말까지 어느 정도 시스템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 테스트를 한 후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어떤 자본시장법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3분기 중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해서 연내 국회에 제출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이행 사항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서 추가적인 개선 방안도 계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